안녕하세요. 영상을 찍어봅니다. 머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안 씻었습니다. 존나 더럽지? 잠깐만 카메라 위치 좀 조정하고. 왜 안 씻었냐면은 역시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존나 게으르기 때문이야. 난 존나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이지. 근황이라면 근황인데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건 예전부터 말했으니까 딱히 말할 필요는 없고, 시험이 한 61일 남았는데 그건 뭐 어차피 예정된 일이니까 별로 큰 감흥은 없는데, 내일 모레부터 다시 한번 그 정신병원 있잖아. 정신병원에서 자존감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얘가 자존감이 존나 낮잖아. 뭐 자신감은 잘 모르겠는데, 자신감은 하하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잘 모르겠는데, 자존감이 존나 낮잖아. 맨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아씨 왜 살지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나고, 존나 근육량은 많은 주제에 소심하단 말이야. 안 그러잖아. 머리가 너무 떡졌다. 이따 씻어야 되겠네. 어찌됐든 아침에 카페 가면서도 커피 마실 때도 그냥 안 씻고 그냥 갔거든. 그만큼 난 내 이미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놈입니다. 왜 이렇게 성격이 이상해졌는지 모르겠는데, 털털하다고 하면 털털한 거겠지만 좋은 쪽으로 설명은 털털한 거고, 나쁜 쪽으로 말하면은 그냥 사회성이 없는 거지. 사회성이 존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자존감 훈련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같이 정신과 다니는 애들끼리, 좀 뉘앙스 좀 이상하네. 정신과 다니는 환우분들끼리, 나까지 포함해 나도 환우니까 9명 정도랑 선생님 한 분이 해가지고 자존감 훈련 받기로 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름을 밝히긴 좀 뭐하지만, 예전에 나랑 엄청 친했던 여동생이 있었거든. 사귀었던 건 아니고. 걔도 그때 자존감 훈련 받곤 했었는데 걔가 또 올진 모르겠어. 오면 너무 좋지. 난 걔 좋아하니까. 걔가 날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아한다는 게 막 굳이 뭐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성욕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너무 좋아했거든 난 걔를. 성격도 착하고 좀 소심한 게 좀 찌질하게 보이긴 했지만 성격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발음은 좀 안 좋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발음이 존나 안 좋은 거야. 난 발음 존나 좋은데. 그래서 저 새끼 뭐야 전현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면 나보다 몇 살 어린 여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타박은 안 했는데, 타박할 거리도 없고 항상 버스 같이 타러 다녔거든. 뭐 같이 탈 때도 있고 다른 번호 탈 때도 있었는데, 나는 거기 버스 정류장 지나가는 버스택에 아무거나 타도 내 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냥 걔랑 겹칠 때도 있고 안 겹칠 때도 있었거든. 근데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걔한테 번호를 물어봤단 말이야. 뭐 이상한 의도가 아니라 순수하게 친해지고 싶어서. 물론 나도 남자이고 걔는 여자이기 때문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말대로 번호를 물어봤을 뿐이잖아. 근데 그 다음날부터 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잠깐만, 나 때문인가? 내가 너무 들이댔나? 내가 그렇게 무서운 놈인가? 아니면 한남충인가? 이런 생각 들면서 좀 우울감이 심해지긴 했었습니다. 우울감을 치료하러 갔는데 우울감이 떨어졌네. 내가 어쩔 수 없지. 정신병원은 연애하는 곳이 아닙니다. 친구 사귀는 곳도 아니고. 아니 근데 수업 시간 왜 버스 기다리면서 물어본 건데 그것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우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시험이 61일 남았고, 61일 맞나? 토요일에 보니까 63, 60, 61 맞네. 달력에 적어놨거든. 어찌됐든 요새는 우울과 행복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천국과 지옥까지는 아니지만, 글쎄, 극락과 현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 말 그대로 현실이니까 좀 우울할 때도 있고 슬퍼서 울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극락은 뭐냐? 극락은 그냥 공부하는 게 즐겁습니다. 그냥 공부하고 좀 적당히 하고, 아이고 좀 놀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헬스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직업을 개척해 나가는 게 맞지만, 헬스 트레이너 하기에는 아직은 다이어트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헬스 트레이너 할 자신은 아직까지는 없고, 시험 끝나면 아르바이트부터 차근차근 말이 꼬이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책 소개로 끝내볼까? 전에도 말했지만 바로 가장 바뀐 책 꺼낸 거야. 별로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처음 만난 양자의 세계라는 책은 양자의 각에 대해서 기초부터 다루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거
선 보이나? 선 보이지? 세로선 보이지? 1부는 양자 물리학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지만 2부는 대부분 기술적인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양자 물리학에 대해 아예 모르는 사람이 이거 절대 읽지 마세요. 존나 개어렵습니다. 요걸 좀 섞어 써볼까? 개 씨발 존나 어렵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김상욱 교수님의 양자 공부가 그나마 초보자에겐 좋은 책인데 이 책은 어느 정도 나도 어느 정도 교양은 있잖아. 그러니까 난 교양 있는 놈이 이런 말이 아니라 나도 양자 물리학 기초 서적은 많이 읽어봤으니까 이 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그런 거지. 또 추천해줄 만한 책이 있다고 한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재밌진 않은데 교훈적인 책이야. 일상에 한번 행복을 공부하라. 원제는 Happy or No Matter What인데, 그러니까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있어도 whatever it takes랑 똑같은 말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happier 조금 더 행복하게. 그러니까 happy라는 절대값이 아니라 happier라는 비교급이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 어제의 나보다 대단해지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이지. 자기계발 서적에서 항상 나오는 말. 지금의 자신을 뛰어넘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위버맨식 개념이죠. 위버맨식 개념. 니체가 말했던 초인 개념. 근데 초인이라고 번역이 돼버리면은 위버맨시가 원래는 오버맨이잖아. 오버맨. 사람을 초월하다. 근데 슈퍼맨이 돼버리면은 근육 우락부락하게 그런 파워, 초인 이런 개념이 연상되기 때문에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메타휴먼이라고 해버리면 그건 초능력자잖아. 메타휴먼은 초능력자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의 자신을 약간 뛰어넘자. 그게 맞는 거고. 아니 그럼 그렇게 느리게 성장해가지고 남을 언제 이깁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라는 거야. 남을 이기는 거는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물론 가끔씩 부스트업으로서 동기부여로서 저놈을 이겨버리겠어, 죽여버리고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자기계발계에서 말하는 거는 대부분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자기계발의 정석이라고 한다면 남을 끌어내리거나 남 올라가거나 그런 외적 동기를 받기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거긴 한데 굉장히 어렵지. 왜 어렵냐면은 아니 내가 나를 어떻게 뛰어넘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야. 근데 남을 이기는 거는 외부 대상이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 관측이 되기 때문에 쟤보다 정량평가에서 이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쉽지. 근데 자신을 이긴다는 건 정성평가, 수평 개념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은 무슨 분신술도 아니고 뇌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얘가 얘를 이기면은 둘 다 나니까 난 0.5 나는 0.5 나한테 졌네? 이런 해석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정량평가해서는 안 돼. 정성평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어제 나보다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면 또는 지금 좀 더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면 그걸로 된 겁니다. 어쨌든 요새 전한길 선생님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포악해지셨잖아. 우리 집에 전한길이 쓴 책도 있습니다. 네 인생 우습지 않다. 보이나? 잘 안 보이네. 전한길 지음이라고 써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써있네. 그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근데 이런 자기계발스러운 메시지는 별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의지만을 강요하잖아.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대충 산다고 실패 안 합니다. 그리고 혹시 실패한다고 했을지언정 실패한다고 안 죽습니다. 아,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재밌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꼭 성공하고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고 부를 얻고 그래야만 행복한 삶입니까? 그리고 성공의 정의도 왜 성공의 정의가 부, 명성, 권력으로 그렇게 치환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물론 돈은 이런 속성은 있지. 뭐 돈의 속성이라는 책도 있는데 돈은 좀 정량평가가 불가능한 가치적인 것들, 가치스러운 것들을 정량평가 가능하게 기준이 되어주긴 하지. 그것 자체는 정말로 문명을 효율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었다는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원시시대 동굴에서 살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것도 반지성주의야. 하지만 돈은 뭐랄까 돈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에 그러니까 그럼 뭐라 하던데 카운트리스인가? 카운트리스가 아니라 뭐지? 세다가 뭐야? 카운트 맞는데? 어찌됐든 그런 형용사가 있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언터처블처럼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형용사가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뭐 어찌됐든 돈은 정량평가를 가능하게 했다는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그렇게 돈이 가치가 맞았지. 지금은
가치의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욕망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가치의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돈으로 모든 걸 평가하겠다는 건 그것도 또 하나의 악마의 속삭임, 반지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도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어. 이 책은 읽고 약간 실망했습니다. 나는 벽돌책인데 돈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철학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목차도 그냥 대충 그냥 날림이야. 그래서 목차도 그냥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이딴 것도 없어. 그냥 여러 개의 챕터가 수백 개 있을 뿐이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뭔 생각을 했냐면은 이건 그냥 돈에 대한 잡설만 존나 많이 써놓은 거잖아. 물론 정직한 제목이었구나. 돈의 속성이 맞네. 근데 나는 돈의 가치나 돈의 철학이나 돈의 윤리나 이런 걸 기대했단 말이야. 근데 별로 그런 철학은 없더라고. 근데 뭐 저자 이름이 뭐였지? 김승호인데 뭐 김승호 저자가 철학자는 아니잖아. 철학자는 아니고 그냥 사업가니까 뭐 자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경하긴 하지만 너무 돈돈돈돈돈돈돈돈 거린 거 아닌가. 돈만 존나 강조한 책이 하나 더 있지. 정확히는 돈까지 포함해서 부라는 개념 자체를 존나 찬양하는 부부부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바로 시크릿이지. 시크릿은 이렇게 보면 약간 초콜릿같이 생겼는데 존나 매혹적이지. 근데 별로 좋은 책은 아닙니다. 물론 몇 번이나 말하지만 난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거는 그 낭만은 인정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무릎 깨지면서 나아가는 모습, 그런 자기계발스러운 모습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 내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데? 그런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이잖아. 근데 아까도 말했죠. 윌버맨 씨는 과정상에서 자신을 뒤엎고 뛰어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결과적으로 초인이 되는 올마이트처럼 근육 빵빵한 그런 슈퍼맨 같은 모습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플루스 울트라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플루스 울트라가 뭔데? 라틴어로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거 비욘드잖아. 더욱 너머를 향해. 그래서 올마이트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TV판 시즌 1에서 노우무를 박살낼 때 이런 말 하잖아. 빌런이여, 너희는 이런 말을 아는가? 더욱 너머를 향해 블루스 울트라 이런 말 하는데 무슨 말이냐? 거기서 일기 마지막 시즌에서 시가라키 토무라가 이런 말 한단 말이야. 있잖아 올마이트, 난 화가 났다 이 새끼야. 뭐가 정의의 뭐가 평화의 상징이야. 같은 폭력을 히어로와 빌런으로 카테고라이즈 해가지고 너는 결국 폭력을 억압하는 억압장치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사회의 부조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존나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하잖아. 근데 빌런과 히어로는 이게 다르단 말이야. 더욱 너머를 향하는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있으면은 같은 폭력이라도 그건 히어로다. 그게 없고 그냥 자기가 즐기고 싶은 사상범 같은 경우는 그냥 히틀러의 빌런에 불과하다는 거지. 잡소리 했는데 여기서 끝내긴 좀 아쉬운데 영상. 그 내가 황명문 교수님 몰입 코칭도 받았잖아. 40만 원 주고. 그래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론이었다고 생각해. 몰입 확장판도 우리 집에 있고. 이건 첫 광고는 아닙니다. 뭐 황명문한테 얼마를 받았겠어. 당연히 안 받았지. 영원 받았겠지. 순수하게 내가 내 책장에 있는 책들이 좋아서 말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뒷광고라고 욕하지 마세요. 뒷광고도 아니고 앞광고도 아니고 글쎄 이건 그냥 무료 홍보입니다. 무료 노동인 거야. 어찌됐든 내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고명환이라는 사람도 있지. 고명환이라는 사람이 만든 책이 우리 집에 2권 있는데 존나 책 광고네 오늘. 한 권은 고전이다 뺐다 2권 시리즈 1권 녹색이 2권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이 책도 그냥 돈돈돈돈돈돈 거리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어? 이 책도 고전이 답했다 시리즈 2편이거든. 1편은 부제가 뭐였더라? 1편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였지만 2편은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자기계발서나 끌어당김의 법칙 강조한 책들이 전부 다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거린 건 나도 알지만 이건 좀 욕 섞어 씨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야. 그렇다고 해서 독서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 이 책 딱 한 번 읽었는데 좀 뒤편에 있었는데 이 책 딱 한 번 읽었는데 이것도 나름 재밌습니다. 생각을 깊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 이거는 당연히 배금주의하고는 동떨어진 완전히 윤리적이고 정의적인 책이기 때문에 강추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언제는 저스티스인데 그냥 정의라고 하면 좀 웃기기 때문에 정의란 무엇인가? What is the justice?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